아수스, 아니 에이수스 넷북, 이걸 내가 라즈베리파이 노트북으로 개조를 했었지. 야, 이거 정말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또 켜보자.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나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뭐 이런 말들이 많으셨는데, 하긴 나도 정말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이게 문제가 하드웨어 프로그래밍을 위한 이 GPU 핀, 그리고 뭐 카메라도 사용 못하고, 이런 게 좀 아쉽단 말이지. 이 라즈베리파이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하드웨어도 제어하고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게 되는 노트북 정말 있으면 좋을 텐데.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오, 딱 나오네. 바로 그래, 이거네. 이거 바로 이거야. 크로우파이 L.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라즈베리파이 4 나온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반도체 파동으로 인해 가격도 상당히 비싼 싱글보드 컴퓨터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즈베리파이 4입니다. 라즈베리파이 4를 장착해서 노트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또 시중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수스의 오래된 넷북으로 제가 7인치의 노트북을 만들었었는데, 사이즈도 작고 라즈베리파이에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이지만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4로 코딩이라든가 하드웨어 제어 테스트 같은 것을 해보려고 해도 이 상태에서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크로우파이가 되겠습니다. 크로우파이 1의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눈여겨봤었는데, 사실 디자인만 딱 봐도 밖에 가지고 나가기도 좀 어렵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기에는 참 좋게 나왔는데, 디자인 자체가 좀 애매하죠. 제가 주로 만드는 가방 게임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2인데, 2의 경우에는 훨씬 더 세련된 모습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뭔가 좀 투박하고 노트북 같지 않은 개발 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이 크로우파이 L은 라즈베리파이를 통해서 하드웨어 제어, 코딩 이런 것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노트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도 무리 없는 그런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로우파이 L. 네, 그러면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와, 상당히 큰데 이게 상자가 찢어졌네요. 이런. 사실 제가 이렇게 스타터 킷, 여러가지 모듈을 통해서 하드웨어 제어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연습할 수 있는 스타터 킷을 같이 제가 제공을 받았는데, 넣어서 같이 오다가 아마 이렇게 눌러서 찢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딱 이렇게 걸렸나 보네요. 이렇게. 좀 아쉽네요. 2개 제품 배송해 주실 때 이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골판지 같은 거 종이 하나 깔아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은 좀 박스를 신경을 많이 쓰니까요, 저처럼. 자, 그러면 먼저 이 본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가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상당히 묵직합니다. 네, 그리고 마우스, 각종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전기, 네, 220V용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줍니다. 12V 2A. 요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V짜리 C타입이라서 설명서, 네,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서를 보면서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터 킷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정말 빼곡하게 각종 센서, 그리고 LCD도 있고, 네, 여러가지 리모컨, 케이블, 여러가지 센서들이 들어있습니다. 센서, 그리고 버튼도 있고, 마이크로 스위치, 네, 정말 센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품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이거 보니까 하드웨어 제어 프로그래밍을 한번 이 기회에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네.
GPU 관련 부품이 네, 여기 숨어 있었네요. 네, 이렇게 GPU 관련 컨트롤을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부품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본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부, 그리고 상판에는 이렇게 비닐이 보호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야, 정말 깔끔하네요. 네, 디자인은 정말 이 제품을 노트북처럼 뭐 카페에서 사용을 하면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볼 것 같습니다. 저게 뭐지? 하면서 쳐다볼 것 같은 그런 외형입니다. 자, 네, 그리고 키보드도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회색의 흰색 디자인. 네,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GPU 핀맵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트랙패드가 좌클릭 우클릭도 이렇게 되고, 작지만 트랙패드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 관련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CD는 11.6인치, 뭐 해상도는 768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코딩이라든가 간단한 작업하기에는 뭐 충분한 해상도일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화질은 봐야 되겠지만 내장 배터리는 5000mAh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 내부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집어넣는 부분인데, 자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석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포트를 연결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있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즈베리 파이는 이 제품을 살 때 같이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있으신 분들은 따로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한번 본인이 구매하실 수 있는 다른 사이트의 가격과 비교해서 뭐 배송비 등까지 포함해서 괜찮을 경우에는 같이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도 추가 외장 디스플레이까지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USB까지 이렇게 하나 연결을 해주고, 네, 이렇게 닫고, 자, 추가로 들어있던 부품에서 쿨링팬, 마이크로 SD, 네, 아마 여기에는 크로우파이 OS가 인스톨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전에 원래 제가 사용하던 라즈베리 파이 OS, 그리고 다른 하나는 크로우파이 OS로 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스위치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다른 제품을 만들 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품이 어디 팔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아쉬운 게 여기 방열판 없이 그냥 쿨러만 연결이 되네요. 이게 발열이 과연 제어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그래도 이 내부의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배출구도 이렇게 여기에 있고,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마이크로 SD를 하나 더, 뭐 이거는 아마도 OS가 아닌 외장 디스크로 사용할 수 있게 마이크로 SD를 하나 더 꽂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A, 원래 제가 사용하던 라즈베리 파이로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품이 남았네요. 이게 아마도 라즈베리 파이에 장착하는 것 같은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런. 네, 이렇게 보시면 작은 육각 렌치가 들어가는데 이 렌치를 제공을 안 해주네요. 아무래도 렌치 사이즈 맞는 거 집에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요거는 좀 가격 얼마 안 되니까 요거는 추후 제조사에서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훌륭한 메이커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겠죠. 이거 빨리 장착하고 싶은데 육각 렌치가 없으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다 웬만한 공구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어쩐지 이게 여기 마그네틱이 있어서 착 달라붙어야 되는데 왜 착 안 달라붙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착 하고 고정이 되었습니다. 크로우파이 L. 네, 라즈베리 파이 4가 들어간 만큼 뭐 이쪽의 두께는 그래도 무난한데 여기 두께는 어쩔 수 없이 두꺼운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열면, 네, 이렇게 높이가 있게끔 타이핑 하는 데는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충전 단자, 그리고 HDMI, 외부 디스플레이에 연결하기 위한 HDMI, 그리고 이어폰 단자, 그리고 GPU 40핀 커넥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후면에는 스피커,
네, 이쪽에는 USB 한쪽은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USB 2.0 하나, 3.0 두 개의 램 포트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무게는 1kg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 4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될지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1162, 네, 1100 정도 무게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네요. 네. 보호 필름을 떼고 자, 이제 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OS로 먼저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 이름이 나오고 네,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OS로 부팅이 되었습니다. 네, 기본 마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USB 수신기를 장착을 하고 흰색 디자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배경화면도 어울리는 것으로 한번 교체를 하고 네, 잘 어울리죠. 제 채널을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라즈베리 파이 4의 성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앱 정보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파이 앱스 이것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앱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 되겠습니다. 뭐 인스톨은 이 명령어를 터미널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터미널에서 붙여넣기 엔터 눌러주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다 이런 식으로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집어넣어서 온라인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렇게 파이 앱스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뭐 게임도 설치할 수 있고 라즈베리 파이 노트북의 경우에는 뭐 보통 웹브라우저 그리고 간단한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프로그래밍 정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잘 선택을 해서 뭐 크로미움은 이미 깔려 있는 것이고 좀 더 가볍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퍼핀 브라우저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FTP, 파일질러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팀뷰어 뭐 유용한 앱들을 여기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프로그래밍 툴도 이렇게 많이 있고 뭐 노트패드 플러스도 있고 뭐 이렇게 쉽게 지금 제가 이 파이 앱스를 설치한 것처럼 구글링을 해서 이 설치 명령어를 알아올 필요 없이 여기서 다 설치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오피스도 뭐 이렇게 다양한 무료 오피스들도 이렇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버클럭을 보통은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쿨링팬만 있고 방열판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아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0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제가 잠깐 사용을 했는데 온도를 한번 알아보면 네, 이렇게 보시면 44도 네, 이렇게 체크되고 있습니다. 44도 정도면 뭐 오버클럭킹을 시도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라즈베리 파이 OS로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크로우파이 OS를 사용할 때는 오버클럭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저사양 기기에서 가장 쉽게 성능을 알아보는 것은 유튜브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되죠. 네, 유튜브 홈페이지 열어보면 이렇게 로딩이 좀 걸리죠. 이렇게 네, 로딩이 상당히 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하나 플레이를 해보면 제가 예전에 직접 만들었던 이 라즈베리 파이 노트북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 4에서 1080p는 약간 무리죠. 720p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기 자체가 해상도가 1080p가 아니기 때문에 네, 스피커는 뭐 음질은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최대 음량으로 들었는데 뭐 그렇게 높지는 않고 일반적인 사용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자, 뭐 이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파이 OS를 종료를 하고 크로우파이 OS로 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스위치를 B로 놓고 자, 부팅 애니메이션까지 상당히 신경을 쓴 흔적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OS도 상당히 세련되게 뭐 마치 맥처럼 라즈베리 파이인데 이렇게 테마를 맥처럼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OS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보시면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들, 뭐 파이썬을 비롯해서 이 두 가지 앱이 하드웨어 관련 프로그래밍을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크로미움, 뭐 네, 이렇게 뭐 아두이노, 네, 이렇게 앱들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디스플레이를 듀얼로 사용하려면 지금 현재 이 디스플레이는 HDMI2로 잡혀 있고 HDMI1을 뭐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 매니저를 열어보면 네, 메모리 뭐 235메가 사용하고 있고 CPU는 뭐 그렇게 점유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버클럭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ig txt에 들어오면 뭐 대부분의 설정 값들이 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데 프리퀀시 보통 많이 하는 게 2.147인데 안전하게 2000으로 2GHz로 하고 오버 볼테이지 6 네, 이렇게 하고 컨트롤 X yes 네, 이렇게 하고 네, 재부팅을 하면 네, 이렇게 부팅이 되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한글이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한글이 좀 깨집니다. 라즈베리파이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서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네, 차이나로 되어 있네요. 네, 한국어로 변경을 하고 타임존도 변경을 해줍니다. 네, 이제 또 재부팅을 하고 네, 여기까지 해도 한글은 일단 안 나오고 네, 이제 재부팅을 또 해주고 네, 이 UTF-8로 놓는 거를 제가 또 깜빡을 해서 네, 또 재부팅. 이야, 정말 라즈베리파이 OS의 경우에는 설치하고 업데이트까지만 해주면 전부 다 자동으로 한글 설치까지 다 되는데 라즈베리파이 OS도 예전에는 이렇게 뭐 따로 다 세팅을 해줬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재부팅까지 하니까 이제 휴지통 한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이 OS에서는 상단바에 배터리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 크로우파이 OS는 내장 배터리의 레벨을 정확한 수치까지는 표현을 못 해주는데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버클럭에 한글까지 나오게 했으니 다시 한번 네, 예전에 라즈베리파이 OS도 이런 식으로 한글을 설정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네, 뭐 웹서핑 같은 거는 네, 뭐 무리는 없습니다. 네, 뭐 아까랑 또 다른 영상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것도 깨졌는데 이건 그래도 3만 네, 뭐 오버클럭을 해도 1080p는 조금 무리네요. 네, 어차피 해상도도 1080p가 아니기 때문에 720p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파이를 이렇게 노트북으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용도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크로우파이를 산 이유 파이 판넬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파이썬 예제 그리고 레츠코드라고 하드웨어 관련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제들이 이렇게 자, 여러 가지 예제들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츠코드 예제, 뭐 게임 디자인, 라즈베리파이를 통해서 하드웨어 컨트롤과 프로그래밍을 연습하시려는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여기로 들어가서 예제들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ED가 깜빡이는 예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설명 보시면 네, 뭐 영어를 몰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 LED의 GPU를 통해서 이 하이 시그널은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로우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것. 네, 그런 것이고 이제 이러한 모듈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GPU 확장 보드를 연결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 LED가 들어오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붉은색 LED를 연결을 해서 5번에 연결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5라고 써있는 여기에 연결을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에는 GPIO 핀이 있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40번까지 GPIO가 있는데 각각의 펑션을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리고 GPIO 1번이면 핀은 1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드에서는 18번으로 이렇게 18번에 연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5번, 그러니까 GPIO 20일에 연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깜빡이게 하는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익스텐션 선택하는 데 들어가서 크로우파이 L 눌러주시고 시작, 온 스타트. 이렇게 하면 여기에 파이썬 언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번 핀을 이제 아웃풋으로 GPIO를 이제 기판 BCM 5번에 연결을 해준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핀 5번을 로우 꺼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먼저 켜지는 걸로 하고 0.2초간 기다린 다음에 꺼지는 걸로. 자, wait, 기다리고 복사해서 이렇게 붙이면 꺼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깜빡깜빡 2번 하는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하드웨어 제어 이런 프로그래밍은 그렇게 해보질 않아서 거의 초보입니다. 저도 뭐 대충 읽을 줄은 알지만 이렇게 코드를 짜는 법은 몰랐는데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정말 쉽네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또 한 번 더 응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LED를 4번에 연결하고 소리가 나는 부저를 이 위쪽 6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또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서 4번, 5번, 6번을 선언해주고 4번, 5번, 6번 다 꺼준 상태에서 액션 프로그램이라는 블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메이커 블록으로 해서. 그래서 액션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주고 이 액션 프로그램을 여기 옆에다 또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액션 프로그램은 4번은 맨 처음에 켜고 녹색을 먼저 켜고 빨간색과 부저를 끈 다음에 5초간 기다리고, 그리고 리핏 안에 이렇게 넣어준 것이 3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초록불을 꺼줬다가 켜줬다가 부저를 켰다 껐다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이면서 부저가 삐삐 소리가 나는 것이죠. 리핏이 끝나면 이제 빨간불을 켜주고 나머지 것을 꺼주고 5초간 기다린 다음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코드로 이걸 눌러야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되었고, 이렇게 신호등입니다. 이제 신호등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초록불이 켜지고 5초가 지난 다음에 빨리 건너라 빨간불. 재밌네요. 하드웨어 정말 쉽게 접근하면서 재밌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전공자들도 입문할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고등학생이라든가 초등학생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디자인도 깔끔하게 나왔고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외부에서도 간단한 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물론 무게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 제품만 구매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스타터 킷까지 해서 라즈베리 파이 4를 공부하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를 전혀 접해보지 않은 분들 중에서 하드웨어 제어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본체만 사서 라즈베리 파이 4를 같이 사셔도 되고, 따로 구하실 수 있는 분은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노트북을 만들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카드 슬롯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에는 레트로 파이 같은 거를 깔아서 필요할 때는 게임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은 정말 상당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SD카드, 추가적으로 SD카드 슬롯도 있기 때문에 뭐 저장 공간에 대한 걱정도 없고 정말 여러 가지 세심하게 배려를 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뭐 디스플레이 해상도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도 지금 제가 리뷰를 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한 칸 정도 다른 걸 보니까 4, 5시간 이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재밌네.